안녕하세요. 새손빈의 역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손빈의 역사 클래스 조선 사회의 변동, 2차 시 사회 변화와 농민의 봉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조선 후기 농업과 상공업에서 나타난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조선 후기 신분제가 변동한 배경과 결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농업에서는 논농사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게 되고 쌀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져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농민들은 경작지를 크게 늘리고 인삼, 담배, 목화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해 분홍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작지마저 얻지 못한 농민들은 머슴이 되거나 도시나 광산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농업이 발달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업이 발달했는데요. 대동법 실시로 등장한 공인들이 왕실과 관청에서 쓸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사생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허용되니 상업은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장시가 들어섰고 포구에서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송상, 내상 등이 대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전인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수공업과 광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물품을 생산하던 장인들은 세금을 걷는 대신 자유롭게 물품을 만들어 장시에 내다 팔았습니다. 수공업이 발달해 광물 수요가 늘자 정부는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합니다. 신분제의 변동. 조선의 신분제는 법제적으로 모든 백성을 양민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제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계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 관료를 일컬었는데요. 점차 특권과 명예를 누리는 상위 신분을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제는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소수 양반만이 권력을 장악하고 상당수의 양반들이 관직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향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거나 일반 농민과 다를 바 없는 처지로 몰락한 양반들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은 문과 응시와 중요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며 기술직 중인도 전문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경제활동으로 부유해진 일부 농민이나 상민들은 공명첩을 사들여 양반 신분을 얻었고 호적을 고치거나 족보를 위조해 양반으로 행세했습니다. 노비도 납속을 이용하거나 군공을 세워 신분 상승을 하였고 도망하여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순조 때에는 공노비 중 수만 명을 양인으로 해방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상민과 천민의 수가 줄고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이 봉기하다. 세도정치 시기에는 농민 봉기가 일어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 임술봉기의 양상과 특징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삼정의 문란 살펴볼까요? 세도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정치 권력을 독점한 세도 가문이 존재했는데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해도 농민들은 여러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부패한 관리들이 규정 이상의 세금을 거두면서 전정, 곤정, 환곡의 삼정이 문란해져 백성의 고통은 커지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해진 양 이상의 세금을 거두게 됐습니다. 전정의 폐단, 곤정의 폐단,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군포부담을 지거나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합니다. 환곡의 폐단,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갚게 했습니다. 네, 이 시기에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유행했는데요. 사회 불안이 계속되면서 예언사상과 민간신앙이 더욱 유행했겠죠. 서로가 이제 사람도 불안해지고 하면 사회가 불안해지니 점점 사람이 또 불안해지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든 다 믿게 돼요. 내 힘들어지면 뭐든 다 믿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행했겠죠. 이때도. 정감록이 널리 읽혔고 미륵이 출현하여 민증을 군자한다는 미륵신앙과 무당의 굿이나 풀이로 복을 비는 무속신앙이 번성했습니다. 한편 17세기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을 통해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서양학문의 하나로 연구되다가 18세기 후반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신앙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중인, 상민, 부녀자들에게 확산됩니다. 정부는 천주교를 금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등 사상과 내시 사상에 호응하면서 교세가 커집니다.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우는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민간 신앙을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청을 중심으로 평등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신분 질서를 위협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동학을 금지하고 최재호를 처형합니다. 그러나 이대 교주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고 교단을 정리하면서 동학은 계속해서 널리 펴졌습니다. 홍경래의 난 살펴봅시다. 지배층의 부패와 수탈로 고통받던 농민들은 사회 현실을 깨닫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였고 수령과 향리의 비리를 고발하는 벽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점차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1811년 평안도 가선에서 홍경래 등이 주도하여 일어난 농민봉기는 19세기에 처음으로 일어난 대규모 농민봉기였습니다.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북 지방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있었습니다. 서북 지방은 성리학의 보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였고 평안도 출신은 과거의 급제에도 좋은 관직에 출세 합수 진출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청과의 무역로에 있던 평안도 지역은 상공업이 발달해 세도 정권의 수탈에 매우 심했습니다. 몰랑 양반과 신능 상공업사 등이 주도해 일으킨 홍경래의 난에는 가난한 농민, 광산 노동자, 품팔이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봉기군은 한때 청천강 이북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으나 정보군의 공격에 밀려 정주성에 들어가 항쟁하다가 진압되었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실패하였지만 이후 19세기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임술봉기 임술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세도 정권의 부정과 수탈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몰락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합니다. 농민들은 관할을 습격해 조세대장을 불태우고 아전과 양반 지주의 집을 허물고 불살랐습니다. 봉기는 곧 이웃마을로 퍼졌으며 북쪽으로 함흥, 남쪽으로 제주도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정부는 관리를 보내 농민봉기를 수습해 백성을 안정시키려 하였습니다. 또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농민봉기는 제도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루지 못했으나 농민의 사회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5단원 조선사회의 변동, 2차 시 사회변화와 농민의 봉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요. 다음 수업은 이 중3 역사의 마지막 단원인 6단원 근현대 사회의 전개, 6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